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예. 보통 이제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멈춘다. 그렇죠. 정점을 찍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도 금리 인상기에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월세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월세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멈추면 뭐가 되냐면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생겨요, 임차인들한테. 소장님,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전 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전세가 같은 경우 이렇게 내년에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이상으로 전세가도 계속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뭐 60% 70%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같이 동반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 21년 전세가는 약간 임대3법과 어떤 이런 부동산 과열이라는 거품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19년 이전의 전세가는 약간 뭐 시장에서 인정한 가격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임대차 3법의 이것도 일종의 부작용으로 봐도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적용 시점에 너무 급등을 했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이거를 지금 임차인들이 아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달아 이제 이 지금 폭락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이제 이런 폭락세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연히 좀 많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급등기와 전세가 이제 급등의 2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게 겹치니까 원래 임차인들은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월세보다는 전세로 나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리 급등기가 벌어지면서 전세 선호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전세 대출이자가 더 나가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동안에 다 전세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월세로 이제 가게 되니까 수요가 분산이 됐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지금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보통 이제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멈춘다. 그렇죠. 정점을 찍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도 금리 인상기에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월세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월세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멈추면 뭐가 되냐면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생겨요, 임차인들한테. 그러면 이제 전세가도 이미 낮아졌고, 그러면 이제 전세 선호 현상이 생기면 다시 이제 전세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버티고,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이제 금리 급등과 이제 임대3법 어떤 시장 상황 때문에 좀 과대한 낙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 시간이 좀 지나고 금리의 상승이 멈춘다면 적어도 뭐 한 18년, 19년 전세가 근처로 서서히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집값이 사실 지금 급락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하락세가. 만약에 내년에 21년 고점 대비 뭐 50% 혹은 뭐 60% 이게 매매가가 정말 폭락을 한 상태에서 이런 전세 가격이 19년 수준으로 이렇게 서서히 회복하는 시기가 된다면, 그 부분이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그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회복이 지금 바로 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회복이 바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전세가도 회복이 뭐 몇 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히. 시장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등락이 막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전세도 만기가 되려면 또 2년이 지나야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질문에 전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가 올라오면 이제 상승 전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분들 중에서는 전세가율이 이렇게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붙어버리면 또 이제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전세가율이 붙지 않았어요. 네. 지금 전세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세가 지금 만기가 작년 이제 9월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2년이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가 하락장의 분위기가 당장에 끝날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상승 정말 매매가도 폭락하고 전세가도 뭐 어떤 금리의 변화가 있어서 조금씩 상승이 한 건 한 건 나오더라도 네. 그게 정말 이 전세가가 정말 붙었다. 네. 우리가 투자 심리나 무주택 실소유자분들도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내 집 마련이 낫겠다고 가려면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배째 네. 이렇게 하면은 마음 약한 임차인 일부는 그냥 옛날 가격에 임대차 가격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거래가가 갑자기 팍 뛰어서 올라오는 실거래가도 하나둘씩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역전세 이자를 받는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전세가 낮추고 이제 이자 특약쓴 이자 월 해서 이제 채무 관계에 따른 뭐 차용증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 최고점의 전세 거래가 한두 건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존 그렇죠. 가격으로 네네. 그게 시장에 내가 그 가격으로 전세를 맞추려고 하면 택도 없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인정되지 않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그런 거는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지금 예상해보면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른 기인한 이런 거래, 특별한 거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같은 정부 주도의 어떤 공공분양 사업을 뭐 서울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서도 이제 좀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분양가가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뭐 받아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잘 결정을 할 부분이 뭐냐면 시세 차익의 목적이 정확히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 거주가 목적이 정확히 있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는 실거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주 겸 투자. 근데 이제 시세 차익이 없으면 거주도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주는 내가 사야만 거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천세로 서로 임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덤 개념인 거예요. 거주는. 그래서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사서 거주도 해결하고 이게 이제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공분양의 특징이 시세 차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지 않게 구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쉐어하는 방식. 뭐 한 70% 정도. 쉐어하는 방식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70%만 해도 어디냐.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든지 그럼 나중에 거래될 때도 사실 이 가격이 분양가만 싸서 예를 들어서 옆 동네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얘가 5억이고 얘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와 비슷한 아파트인데 싸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 가격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감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폭도 얘네들이 올라가는 폭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시세 차익이 다른 아파트보다는 나중에 들어갈 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 나는 거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럼 뭐 사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조건이 괜찮으니까. 그럼 저렴하게 사는 만큼 향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적게 되는 명확히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를 나중에 가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70%나 떼가니까 내가 이거밖에 못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국가가 정해놨는데 그렇게 들어가 놓고
나중에 안 오르는 거를 막 정부한테 막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정부가 들어주면 이제 이거는 무너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거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정해놓은 틀의 기준을 지키면서 가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당하게 적응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